웍스 운영자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관리 홈 화면 구성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 앱에 대한 정보, 이름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관리자 기능이 보이시게 됩니다. 주요 관리 기능으로 5가지가 다음과 같이 크게 네모 박스 안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 메뉴를 순차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기본 정보라는 메뉴는요. 앱에 대한 기본 정보, 즉 앱 이름이라든가 운영자 지정이라든가 앱에 대한 설명 문구, 앱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고요. 두 번째 입력 화면은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컴포넌트를 통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 화면이라는 메뉴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인 목록 화면은 앱에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보여주는 게 데이터가 축적된 목록과 관련된 차트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목록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세스. 지금 축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상태 정보가 있다면 프로세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정의하고요. 상태와 상태 간에 어떤 버튼명으로 변경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버튼을 누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세스에 관련된 설정 메뉴가 프로세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접근 제어. 이 접근 제어는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앱을 누가 사용하게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등록,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인가, 수정 알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줄 것인가, 기타 어떻게 보면 권한에 관련된 제어를 하는 곳이 접근 제어라는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린 주요 메뉴 5개 메뉴 이외에 하단에 3개의 메뉴가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데이터 연동. 앱과 앱을 데이터를 연동을 해가지고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를 조회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활용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었던 기능인데요. 이 데이터 연동 기능은 별도의 이제 하단의 메뉴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연동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신청한 권한들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메뉴로는 데이터 일괄 등록.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엑셀 형태로 해서 들이부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앱을 처음에 만들 때 기존의 수기로 관리됐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엑셀 형식의 포맷에 맞춰서 작성하신 후에 그걸 엑셀로 이제 데이터 일괄 등록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들이부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목록 다운로드 기능은요. 목록에서 이제 엑셀 일괄 다운로드 기능 제공한다고 제가 앞전에도 활용 사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기능에서는 이력 정보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 관리의 홈 화면은 크게 주요 메뉴 5가지와 그리고 부가 메뉴인 데이터 연동, 일괄 등록, 목록, 다운로드 기능인 서브 기능인 3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웍스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확장 메뉴로 폴더 만들기와 앱 만들기라는 2개의 메뉴가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만들기 버튼 눌렀을 때 앱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웍스 운영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즉 웍스 운영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앱 만들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리자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웍스 운영자 권한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자 권한을 위임받으신다면 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앱 만들기 화면에
접근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에 있는 홈 화면에서 점선 박스로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이용해 앱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플러스 기호가 그려져 있는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도 동일하게 앱 만들기 화면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앱 만들기 화면에 접근하시게 되면 앱을 최초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최초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앱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새로운 앱이라고 해서 템플릿 없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입력하고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오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템플릿 형식의 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 중인 앱을 복사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 밑에 목록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오피스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앱들의 목록이 보이실 거고요. 이 목록도 동일하게 샘플 앱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앱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오피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또는 여러분들이 운영 중인 앱들의 템플릿을 가져와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저는 비품 신청 관리 앱이라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비품 신청 관리 앱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앱 만들기 기초 정보 등록 화면이 보이십니다. 자, 우선 템플릿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디폴트로 값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앱의 이름이라든가 앱에 대한 설명, 앱 아이콘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도 여러분들이 직접 별도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목록에서 설명이 기본으로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앱 설명 밑에 존재하는 이 체크 옵션은 앱에 접근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웍스 이름 옆에 요 느낌표 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걸 클릭해야만 앱 설명에 기입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 클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툴집 형식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원하시는 기능이 툴팁으로 제공되길 원하시면 이 옵션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앱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설명드린 관리자 홈 화면에 접근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기입한 정보와 바로 기본 정보에 관련된 정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입력 화면에 관련된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UI가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샘플 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자서부터 총금액 특이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본 템플릿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의 입력 항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력 항목을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선택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마우스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력 컴포넌트들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가 끝났으면은 그 배치가 종료된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노란색 박스로 선택이 되면서 좌측에 있는 메뉴 화면이 속성의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속성 화면은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던가 설명글, 사용자 선택 허용수 등 여러 가지 컴포넌트별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화면 구성으로 들어가셔서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력 컴포넌트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요.
배치된 컴포넌트를 선택하셔서 속성값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셔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입력 화면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